이거 뭐 차마 이 표현을 나무 위키가 너무 과감하게 쓴 것 같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입니다.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다시 돌아온 나무위키 검색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이 나무위키에서 코성형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걸 했던 것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조회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나무위키에서 성형외과에 대해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이 나무위키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맞는 설명도 있고 틀린 설명도 있었는데요. 잘못된 설명을 진지하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저희가 2년 전에 했을 때보다는 이 나무위키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아마 보다 더 정확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한번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쌍꺼풀 수술은 성형수의 일종으로 줄여서 흔히 쌍수. 요것도 마치 안과 의사처럼 눈 윗부분에 외꺼풀을 찝어내어 인공적인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다. 근데 안과 의사처럼 이게 왜 들어갈까요? 상안검에 라인이 하나 더 있으면 시각적 착시 효과에 의해 커 보이는 데다가 눈을 뜰 때 눈꺼풀이 좀 더 위로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눈의 노출 면적이 커져서 눈이 커 보인다. 눈꺼풀이 매우 두꺼운 경우 효과가 크다. 수술 방법에는 완전 절개, 부분 절개, 매몰법. 쌍꺼풀을 받을 때는 앞팀, 뒤팀, 위팀, 밑팀. 그러니까 정말 2년 전보다는 아마 업데이트가 된 느낌이 나는데요. 수술 방법도 좀 더 많아졌어요. 원하는 수술 있더라도 피부 근육의 두께나 눈매 모양, 안검하수 이걸 고려해서 안과나 성형외과 전문의하고 상담하고 수술법 선택해야 된다. 참고로 수술법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절개법 수술 받으면 재수술도 완전 절개법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좀 틀린 내용이에요. 처음에 완전 절개를 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수술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쌍꺼풀은 크게 피부를 절개할 거냐, 잘라낼 거냐, 자르지 않을 거냐. 그거는 피부가 덮였을 때는 완전 절개를 해서 피부를 잘라내고요. 그리고 피부가 덮여지지 않았을 때나 또는 약간은 덮였어도 찝는 매몰법으로도 뭐 이 정도는 환자분한테 직접 거울 보여드리고 이 정도 약간 처짐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매몰법으로 진행을 해요. 한 가지 더는 안검하수가 정말 심할 때는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는 교정이 안 돼요. 그때는 절개를 해서 이 눈매 교정을 확실히 해주는 게 답이기 때문에 피부가 처졌을 때와 안검하수가 심할 때는 완전 절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이제 매몰을 하죠. 완전 절개를 해서 피부를 잘라낸 다음에도 쌍꺼풀이라는 건 풀릴 확률이 있잖아요. 이거는 매몰해도 풀리고 절개해도 풀려요. 가끔 케이스가 완전 매몰인데도 저는 매몰은 풀리니까 절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죠. 절개해도 풀립니다. 절개를 했을 때 풀렸으면 과연 꼭 절개를 해야 되느냐, 여기처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절개를 했던 이유가 아까 지금 피부가 덮였을 때라고 했잖아요. 피부를 잘라냈으면 굳이 절개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매몰법은 흔히 말하는 살짝 찝는 수술이다. 이 나무위키가 상당히 이 단어를 쓰는 게 참 재밌게 써요. 절개하지 않고 작은 구멍에 실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 방법, 종류가 많아서 뭐 단매도, 이중 매도 이런 것까지 솔직히 환자분께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흉이 크게 남지 않고 자연스럽고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다. 근데 이 매몰법 역시도 매몰법의 장점은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지만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풀리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매몰법 역시도 예전에 이지 쌍꺼풀, 퀵 쌍꺼풀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지 쌍꺼풀, 퀵 쌍꺼풀은 어떤 거냐면 직장인들이 낮에 잠깐 나와서 수술 금방 받고 들어가도 모른다 이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정말 몇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센터에 한 2개나 많으면 3개 정도만 딱 잡고 멍도 안 들고 들어가면 티가 안 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장점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붓기 없지만 단점이 있어요. 선이 마음대로 왔다가 앞에 하고 뒷선은 안 잡기 때문에 알아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잘 풀린다는 거죠. 그때도 저는 이지쌍꺼풀은 그렇게 추천 안 드렸고요. 그때 저도 5포인트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5포인트를 찍다 보니까 풀려요. 그래서 이거 왜 풀릴까 해서 이제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서 2포인트를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7포인트를 된 거고, 또 이제 1년 후에 경과를 보니까 매몰법이 풀려서 다시 또 수술한 경우 케이스를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많더라고요. 물론 5포인트 할 때보다 줄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락이라는 9포인트를 찍는 수술 방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9개를 찍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 보면 풀리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졌어요. 맞아요. 단점은 눈을 뜨는 힘이 약하거나 눈두덩이 지방이 많은 경우 풀 확률이 높다는 점이죠. 불필요한 근육이나 지방을 제거하지 못하므로 눈두덩이 지방이 많거나 두꺼운 경우 어색한 편. 이거는 또 틀린 게 요즘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절개에서 눈매 교정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덜하긴 한데, 그래도 비절개 눈매 교정도 안 감아서 한 중쯤까지는 어느 정도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두덩이 지방 많은 경우도 부분절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매몰법에서 구멍을 조금만 더 내면 그 구멍을 통해서 이 지방을 충분히 다 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잘 풀리는 경우는 지방이 많다 이거보다는 눈이 피부가 되게 텐션이 센,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면 피부가 아주 탄력이 세잖아요. 이 강한 쇠갖고 두 군데를 잡아도 놓자마자 바로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매몰법이 풀릴 확률이 많다는 거는 눈에 텐션이 센 분. 그런 분들은 매몰법은 전혀 매몰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9개에다가 그때는 제가 더 잡는 거죠. 그래서 더 잡아서 최대한 안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서는 똑같이 절개를 넣는다 해서 그분이 100%안 풀리느냐, 그건 없어요. 절개를 넣어도 그분은 풀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피부가 늘어졌냐 안 늘어졌냐에 해서 저는 매몰이냐 절개로 나누는 거죠. 절개법은 눈꺼풀이 처져 있거나 피부, 눈의 근육에 지방층이 두꺼운 사람에 적합한 수술이다. 직접 주사바를 꽂아서 마취액을 붓고 째는 것이다. 말이 무섭네요. 마취액을 바늘 꽂아서 마취액 붓고 째고 이 매몰법에 비해 풀 위험이 적고, 좀 적긴 하죠. 아무래도 쌍꺼풀이 좀 더 진한, 또렷하다고 하는데 좀 진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불필요한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매몰법보다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거 꼭 매몰법에 비해서 절개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수술이 매몰이 간단하니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고요. 절개는 두꺼운 피부를 잘라주니까 위가 좀 두툼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건데, 그거의 조건은 피부가 덮였을 때라는 거죠. 단점은 붓기가 모두 빠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길게 6개월까지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거죠.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부분절개법은 매몰법과 완절절개법의 장점을 조합한 중간 형태의 수술법이다. 이게 이제 뭐 두네 군데 작은 절개창을 통해 지방 근육을 제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매몰법인데 부위만 살짝 구멍만 조금 더 키워서 지방을 빼고 막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부분절개로 눈매 교정도 했었어요. 그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운데에 좀 더 절개를 키워서 그쪽에서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조절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절개 눈매 교정이 나오니까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한마디로 부분절개법은 그냥 매몰법의 변형법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이것도 뭐 조금 더 절개가 많으니까 뭐 흉터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요. 마취 방법은 수면 마취와 국소 마취. 국소 마취는 국소라는 의미였듯이 주사로 찌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고통이 강하다. 그렇죠? 수술 중 의사가 눈을 감고 하는 걸 여러 번 요구한다. 이거는 수면 마취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수면 마취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국소 마취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눈에 힘이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눈에 힘 꽉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관이 빵 터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럼 멍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 마취 편하게 해놓고 주무시는 동안 마취를 빨리 싹 해놓고 이렇게 꾹 누르고 한 10분이나 20분, 길게는 한 30분 이상 이렇게 충분히 지혈될 때만. 저희가 쓰는 국소 마취제에는 그냥 마취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약은, 마취약은 신기하게 놓자마자 바로 마취가 돼요. 참 신기해요. 인체의 신비죠. 근데 이 혈관의 수축제는 놓자마자 바로 작용은 안 해요. 얘는 최소한 10분 이상, 20분 이상 돼야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면 마취하고 마취 주사를 넣고 한동안 기다렸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환자분들이 마취 해주고 이제 깼는데도 수술 안 하고 있어서 왜 안 하냐고 막 닥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마취제 중에 혈관 수축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좀 기다리는 거고요. 수술 시간 매몰법 30분, 절개법 1시간 이내. 절개법 1시간 이내 끝나는 거는 되게 수술이 빨리 끝나는 선생님이세요.
제가 조금 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제 보통 수술은 뭐 매몰법은 20분, 30분, 절개법은 1시간, 코도 보통 1시간, 모든 수술이 저는 거의 1시간 내로 끝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절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2시간, 뭐 코 막 3시간, 4시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뭐 여기서 1시간 이내에 끝난다 그러면 이걸 아마 의뢰해주시는 선생님이고서는 아니면 되게 손이 빠르시던 분인 것 같아요. 며칠 정도 선글라스로 수술한 부위를 가린 채 있을 정도로 후유증이 별로 없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 쌍꺼풀이 후유증이 별로 없지는 않아요. 쌍꺼풀 수술이 제일 많은 수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제일 간단하고 쉬운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 쌍꺼풀 수술이에요. 네. 뼈 수술, 코 수술 이거 다 고정 구조물들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건 요것도 있지만 얘가 가장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장 재수술이 많은 게 쌍꺼풀 수술이죠. 그러나 절개법 경우는 수술 당일하고 다음 날은 붓기 때문에 눈을 뜨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많이 부어요. 그러니까 수술 당일 다음 날이 제일 많이 붓기 때문에 이때 얼음 마사지를 제일 잘 해주셔야 돼요. 수술비가 60만 원, 매몰법 60만 원 전후, 절개법 120만 원 전후, 강남 압구정역 신사역에서 수술 받다면 2배. 아니 압구정과 신사역이 왜 2배 가격이죠? 이거는 의사마다의 경력의 차이 그리고 실력의 아마 차이 때문에 수술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너무 싸다고 가지는 마세요. 어차피 수술해놓으면 1, 2년 하고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눈도 잘 해놓으면 뭐 10년, 20년 이상 유지가 되는 거고요. 전체 성형외과 전문의 75% 강남에 몰려있는 관계로 저렴한 곳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비강남권보다 저렴하게 수술할 수 있기도 하다. 2018년 성형외과 경쟁이 심화됐죠. 심화돼서 평준화되고 강남권에 특별히 프리미엄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까 치면 저 강남에서 비싸다고 해놓고 그죠? 수술 과정은 절개법도 있네요. 보통 이제 매몰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은 저는 수술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수술이나 디자인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특히나 눈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보시면 뭐 눈썹 거상이나 쌍꺼풀 수술 디자인을 막 정말 막 10분, 20분 하고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서 이제 상태를 체크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눈썹을 많이 쓰시면 이마에 테이핑을 붙여서 붙이게 하고요.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수술 전에 미리 저희는 일주일 전에 보톡스를 놔서 눈썹을 못 쓰게 내려놓고 디자인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누워서 또 다시 체크를 해요. 누우면 이제 또 눈썹이 이렇게 당겨질 거예요. 거울 직접 한번 봐보세요. 앉았을 때 이렇게 눈썹 위치하고 누웠을 때 눈썹 위치를 보면 누우면 눈썹이 저절로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당겨진 상태가 되죠. 그때 상태에서 어쨌든 피부량을 다시 한번 또 측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앉아서 제가 또 다시 체크한 게 맞았나 또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께 이 정도 크게 될 거니까 어떠신가 또 거울로 보여드리면서 이제 최종 확답을 받으면 이제 디자인 마무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수술 영상, 이거 무서우니까 이거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정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보면 요즘 외국 사이트 보면 막 수술 영상 막 올려놨더라고요. 의사가 봐도 좀 그런데 안 보시는 게. 그거 보면 수술하기 힘드실 겁니다. 수술 후 관리 방법. 이거 뭐 차마 이 표현을 나무의 귀가 너무 과감하게 쓰는 것 같아요. 차마 사람의 눈이나 보기 힘들 정도로 퉁퉁 붓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개인마다 너무 틀리고요. 어떤 분은 그 다음 날도 별로 안 보는 분이 있어요. 네. 막 수술 중간부터 막 퉁퉁퉁 붓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다 틀려요. 특히 수술한 다음 날 절정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당일 수술 그 다음 날 제일 많이 부어요. 그래서 얼음 마사지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붓기는 찝은 쌍꺼풀의 크기에 비례할 이거 왜 줄이 짝거 있죠? 틀린 내용이란 건가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인데 여기 짝 그런 저게 이게 좀 이상한데 크기에 비례하는 듯하다 이거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은 무쌍이라고 표현하죠. 보통 속쌍꺼풀. 그래서 쌍꺼풀 요만하게 잡잖아요. 얘는 2배로 부어봤자 이만해요. 그러니까 부어봤자 여자분들 보통 쌍꺼풀 크기 그거보다 더 작죠. 근데 여자분들 보통 쌍꺼풀이 이만하잖아요. 이게 부으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쌍꺼풀이 클수록 붓기는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화장이나 눈끝이 안 닿게 조심해야죠. 붓기 뺄 때는 뭐 냉찜질, 그쵸? 이거 3일까지 냉찜질, 그 다음에 온찜질, 호박즙. 이건 뭐 이것도 선인들 어르신들의 말씀이잖아요.
호박즙 먹으면 도움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과학적으로 확은 아니지만 어쨌든 호박즙 자체가 약간의 혈액순환 조치시키면서 좀 하는 건 있다고 하니까 도움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작용. 이거 그렇죠. 제일 많은 게 이거죠. 안구건조.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속눈썹이 위로 외반증. 그렇죠. 이게 피부 절제량이 너무 많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앉았을 때는 눈 절제량이 안 많은데요. 누우면 아까 제가 이렇게 눈썹이 당겨질 네. 거라 그랬잖아요. 누우니까 피부가 당겨지면서 앉아서 디자인했던 그 양보다는 좀 과하게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워서 체크하는 이유도 누웠을 때 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좀 과하다 싶으면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분간은 수면 안대를 그래도 한 2-3달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술하고 나면 처음에는 붓기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떠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위아래 상안검, 하안검 같이 하신 분은 더군다나 이렇게 같이 꼭 수면 안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의미의 이제 부작용. 꼬막눈. 꼬막눈이죠. 꼬막눈은 이제 눈 길이가 짧은 분을 말하잖아요. 이럴 때 쌍꺼풀이 너무 크면 그쵸, 그것도 어색하죠. 그래서 눈 길이가 짧으신 분은 눈을 최대한 크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앞팀, 뒤팀. 그죠? 우리가 보통 멀티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앞뒤로 키워줬을 때 길이가 이제 길어지면 쌍꺼풀의 크기도 좀 더 크게 해도 되지만 그냥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쌍꺼풀을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좀 작게 만드는 게 그냥 좀 더 자연스럽긴 하죠. 유전적으로 자연스러운 쌍꺼풀은 피해 보신대요. 취급도 그다지 좋지만 뭔 얘기예요? 큰 눈에 쌍꺼풀은 희소성 있고 예쁘지만 점참한 사람들이 인구 개나 소나 이 나무위 키 여기 이분들이 상당히 단어를 세게 쓰시네. 개나 소나 인공적으로 쌍꺼풀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호가풀이 매력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생기게 되어서 쌍꺼풀이 큰 눈은 성형술의 상징. 물론 이제 각자의 개성이니까 쌍꺼풀, 호꺼풀이 이쁘긴 한데 그것도 개성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말 그대로 개성인데 본인 눈에서 쌍꺼풀을 좀 더 찝기라도 해서 좀 더 커지면 더 이쁜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럼 또 그것도 개성 아닌가요? 그렇죠. 꼭 남들이 눈 쌍꺼풀이 있다고 해서 나는 꼭 없는 게 나의 개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국민적인 스타 김연아 가수 같은 경우는 호가풀이잖아요. 요즘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인데요. 호가풀인데 되게 어쨌든 매력적인 눈이거든요. 그런 눈을 또 이렇게 살짝 매몰로 찝어주면 눈이 훨씬 커지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매몰법에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호가풀도 좋은데 의사로서는 매몰법을 살짝 찝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성형에 특히 이제 쌍꺼풀 수술에서 쭉 알아봤는데요. 나무위키에 쓰는 분들이 상당히 오늘 과격하다. 분명히 제가 2년 전에 코 할 때는 이런 과격한 단어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제 많이 자극적인 게 된 것 같아요.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크게 어긋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떠든 거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무의 길을 통해서 성형 이야기를 재밌게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담의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